이상하게도 말년에 돈이 새는 집에는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저 역시 비슷한 흐름 안에 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어도 마음이 쉬지 않던 시절이 있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지갑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통장 잔액을 보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된 지 오래예요. 물건을 살 때마다 혹시 모를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냉장고 문을 열 때도 전기세가 먼저 떠오릅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 쓴 돈을 계산하며 잠이 들어요. 마트에 가도 카트를 끌고 다니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손바구니 하나만 들고 필요한 것만 담으려 하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또 뭔가 부족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느낌을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평생 일해왔으니 조금 아껴 쓰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알게 됐어요.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집의 흐름이었다는 걸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랜 시간 시니어의 삶과 집의 흐름을 곁에서 지켜봐 온 생활 풍수 해설가 김정수입니다. 운을 파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집이 말년을 어떻게 바꾸는지만 차분히 이야기할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말년을 돕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힘을 빼고 있는지 끝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간에 끊으면 왜 이런 느낌이 생겼는지, 어디서부터 흐름이 달라졌는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결국 알 수 없어요.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고 느낀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듯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그분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집이 깨끗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건이 많은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뭔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느낌이 들었어요. 시선이 자꾸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바로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물건들이었어요. 오래된 화분이 몇 개 있었습니다. 말라 죽은 식물도 그대로 있었죠. 깨진 시계가 벽에 걸려 있었어요. 바늘은 3시 15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아마도 몇 년 전부터 그랬을 거예요. 서랍장 위에는 먼지 쌓인 액자들이 놓여 있었죠. 사진 속 얼굴들은 이미 흐릿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돈이 자꾸 나간다고 했습니다. 아껴 쓰는데도 통장은 점점 줄어든다고 했죠. 병원비 때문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돈이 새는 건 병원비 때문이 아니었어요. 집안에 죽은 기운이 너무 많았죠. 그분의 하루를 들여다보니 더 명확해졌습니다. 아침 6시쯤 눈을 뜨신답니다. 일어나자마자 거실로 나오세요. 텔레비전을 켭니다. 소리는 작게 하고 그냥 켜놓으세요. 아침 식사는 거의 안 하신답니다. 커피 한 잔 드시고 하루를 시작하시죠. 그러다 오전 중에 한 번씩 현관문을 열어보십니다. 우편물이 왔나 확인하세요. 대부분 청구서예요. 전기세 고지서입니다. 관리비 고지서죠. 보험료 안내문이에요. 그걸 보고 있으면 한숨이 나온답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드세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해결하시죠. 어제 먹던 국에 밥 말아 드십니다. 오후가 되면 소파에 앉아 계세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들어요. 깨어나면 벌써 저녁이랍니다. 해가 지는 게 빠르다고 느끼세요. 하루가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다고 하시죠. 저녁 식사도 혼자 하십니다. 자식들은 바빠요.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그것도 안부 묻는 정도예요. 밤 9시쯤 되면 약을 챙겨 드세요. 혈압약입니다. 당뇨약이죠. 영양제예요. 한 움큼 되는 약을 물과 함께 넘기십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우세요. 잠은 쉽게 오지 않아요. 내일 또 무슨 돈이 나갈까 생각하시죠. 이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런 하루가 한 달이 돼요. 한 달이 1년이 되죠.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많은 분들이 비슷했어요.
집 안에 죽은 것들이 그대로 있었죠. 고장난 시계가 있었습니다. 말라 죽은 화분이 있었어요. 깨진 물건이 서랍 속에 있었죠. 쓰지 않는 물건이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놔둔 것들이에요. 언젠가 쓸 수도 있으니까 버리지 않은 것들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물건들이 집의 기운을 바꿔놓습니다. 죽은 기운이 쌓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느끼지 못하죠. 그냥 집이 조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집에만 있으니 그렇다고 여겨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무거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져요. 하루 종일 피곤하죠. 이유 없이 한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돈이 새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작은 돈입니다. 택시비가 조금 더 나가요. 병원을 한 번 더 가죠. 약을 하나 더 삽니다. 그 다음엔 조금 큰 돈이 나가요. 갑자기 가전제품이 고장납니다. 수리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가죠.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겨요. 수도관이 새기 시작합니다. 보일러가 이상해지죠. 하나씩 고치다 보면 통장은 점점 줄어들어요. 저축한 돈을 조금씩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급한 대로 쓴다고 생각해요. 다음 달에 다시 채워 넣겠다고 다짐하죠. 그런데 다음 달도 비슷합니다. 또 무슨 일이 생겨요. 결국 통장 잔액은 계속 줄어들죠. 많은 분들이 이걸 운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집을 자세히 보면 이유가 있었어요. 그분의 집을 다시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현관부터 시작했어요. 현관문을 열면 바로 거실이 보이죠. 신발장 위에는 오래된 우산이 몇 개 있습니다. 고장난 우산도 그대로 있어요. 쓰지 않는 가방도 쌓여 있죠. 현관 바닥에는 신문이 쌓여 있습니다. 아직 안 읽은 신문이에요. 언젠가 읽으려고 모아둔 것들이죠. 그런데 그 신문은 이미 한 달 전 것들입니다. 거실로 들어가 봤어요. 소파는 낡았습니다. 쿠션은 푹 꺼져 있어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이죠. 소파 옆 탁자에는 리모컨이 3개 있습니다. 하나는 고장 났어요. 하나는 어디에 쓰는 건지 모르죠. 벽에 걸린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배터리를 갈 생각을 안 하세요. 시간은 핸드폰으로 보면 된다고 하시죠. 창문 쪽으로 가봤어요. 커튼은 항상 반쯤 쳐져 있습니다. 햇빛이 눈부시다고 하세요. 그래서 낮에도 거실이 어두워요. 창틀에는 먼지가 쌓여 있죠. 오래전 놓아둔 장식품들도 있습니다. 색이 바랜 조화예요. 깨진 도자기 인형이죠.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어요. 아침에 쓴 컵입니다. 어제 먹다 남은 그릇이죠.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놔둔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반찬이 많아요. 언제 만든 건지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죠. 버리기는 아까워서 그냥 둡니다.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놔둬요. 냉장고 위에는 약봉지가 쌓여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약들이에요. 다 먹지 않은 약들도 있죠. 증상이 나아져서 안 먹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버리지는 않아요. 또 아플 수도 있으니까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해요. 쓰지 않는 안경입니다. 고장난 시계예요. 끊어진 목걸이죠. 옛날 사진들입니다. 다 추억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버리지 못하죠.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입지 않는 옷이 대부분이에요. 사이즈가 안 맞는 옷들입니다. 유행이 지난 옷들이죠. 그런데 언젠가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살이 빠지면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냥 걸어둡니다. 베란다로 나갔어요. 여기가 가장 심했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고장난 선풍기입니다. 안 쓰는 청소기예요. 오래된 이불이죠. 깨진 화분입니다. 말라 죽은 식물들이에요. 다 언젠가 쓸 거라고 모아둔 것들이죠. 그런데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이 물건들 언제부터 여기 있었냐고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셨어요. 아마 몇 년 됐을 거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리려고 했는데 자꾸 미루게 됐다고요. 쓰레기 버리는 날을 놓쳤다고요. 크기가 커서 혼자 들고 나가기 힘들었다고요. 자식들한테 부탁하기도 미안했다고요. 그래서 그냥 놔뒀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아졌대요. 이제는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셨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물건들이 문제였어요. 이 죽은 것들이 집의 기운을 막고 있었죠. 그분의 집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난 거의 모든 분들이 비슷했어요. 베란다에 쓰지 않는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창고에 오래된 짐들이 쌓여 있었어요. 다락방에 먼지 쌓인 상자들이 있었죠. 처음에는 조금만 놔둔 거예요. 언젠가 쓸 수도 있으니까요. 버리기는 아까우니까요. 그런데 그게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개가 두 개가 됐어요. 두 개가 다섯 개가 됐죠. 어느새 한쪽 공간 전체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집의 흐름이 막히기 시작해요. 공기가 돌지 않습니다. 기운이 정체돼요. 햇빛이 들어올 곳이 없어지죠. 집안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처음에는 몰라요. 천천히 변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몸이 느낍니다. 집에 들어서면 숨이 막혀요. 오래 있고 싶지 않아져요. 그래서 자꾸 밖으로 나가려 하죠. 산책을 간다고 나갑니다. 마트에 간다고 나가요. 은행에 간다고 나가죠. 그런데 밖에 나가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오면 또 답답해요.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죠. 그러면서 몸이 점점 지쳐갑니다. 마음도 무거워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돈이 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몰라요. 왜 돈이 자꾸 나가는지 모르죠. 그냥 운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여겨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패턴이 있었습니다. 집에 죽은 기운이 쌓이면 몸이 먼저 반응해요. 몸이 무거워집니다. 자주 아파져요. 병원을 더 자주 가게 되죠. 약을 더 먹게 됩니다. 그러면 돈이 나가요. 의료비가 늘어나죠. 그 다음엔 집안 물건들이 고장 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도 한꺼번에 고장 나요. 냉장고가 고장 납니다. 세탁기가 멈춰요. 텔레비전이 안 켜져요. 보일러가 이상해지죠. 하나씩 고치거나 바꿔야 합니다. 또 돈이 나가요. 그 다음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요. 갑자기 관리비가 오릅니다. 보험료가 인상돼요.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죠. 하나씩 처리하다 보면 통장은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더 불안해져요. 돈이 더 나갈까봐 걱정되죠. 그래서 더 아끼려 합니다. 물건을 안 버리고 모아둬요. 언젠가 쓸 수도 있으니까요. 또 사려면 돈이 드니까요. 그렇게 또 죽은 물건이 늘어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저는 이런 집들을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해 보여요. 정리도 잘 돼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석구석 죽은 것들이 숨어 있어요. 보이는 곳은 깨끗한데 안 보이는 곳은 가득 차 있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몇 년을 살아오셨답니다. 처음 집을 샀을 땐 행복했대요. 새 아파트였습니다. 깨끗했어요. 햇빛도 잘 들었죠. 자식들도 자주 왔습니다. 손주들도 놀러 왔어요. 집안이 시끄럽고 북적였대요. 그때가 제일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졌대요. 자식들이 바빠졌습니다. 손주들도 크면서 할머니 집에 안 왔어요. 집이 점점 조용해졌죠. 처음에는 편하다고 생각했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외로워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할 일도 점점 줄어들었죠.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답니다. 하루 종일 켜놓고 살았대요. 그러면서 물건들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쓰던 것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고장난 것도 그냥 놔뒀죠. 새로 산 것도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쌓아두었어요. 몇 년이 지나니 집이 달라졌답니다. 예전만큼 햇빛이 안 들었어요. 창문 앞에 물건이 쌓였으니까요. 공기도 탁해졌습니다. 환기를 잘 안 하셨대요. 귀찮았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몸도 안 좋아지기 시작했답니다. 여기저기 아프다고 느꼈대요.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두 가지였대요. 그런데 점점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5가지 약을 먹으신대요. 그러면서 돈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저축한 돈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죠.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대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줄었어요.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었대요. 집 관리비도 자꾸 올랐습니다. 이것저것 고치는데도 돈이 들었어요. 통장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더 아끼려 했대요. 마트에 가도 최소한만 샀습니다. 전기도 아껴 썼어요. 물도 아껴 썼죠. 겨울엔 보일러도 최대한 안 켰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끼는데도 돈은 계속 나갔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이 나갔죠.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답니다. 그냥 운이 나쁘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다 제게 연락을 하신 겁니다. 제가 그분 집을 방문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예요. 그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또 돈이 나갔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엔 보일러가 고장 났대요. 수리비로 80만 원이 나갔다고 하셨죠. 그걸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흐름은 계속될 거라는 걸요. 집의 기운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을 바꿔야 한다고요. 물건을 버려야 한다고요. 죽은 기운을 내보내야 한다고요. 그분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해야 한다는 걸 안다고요. 그런데 막상 하려니 어렵다고 하셨어요.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어디까지 버려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혼자 하기엔 너무 힘들다고 하셨죠. 저는 그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알고는 있는데 실행이 어렵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에 다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하나씩 천천히 하면 된다고요. 오늘 하나만 바꿔도 시작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그럼 뭐부터 하면 되냐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죽은 것 하나부터 치우라고요. 말라 죽은 화분이든요. 고장난 시계든요. 깨진 물건이든요. 딱 하나만 오늘 버리라고요. 그분은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밝아져 있었어요. 화분 3개를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말라 죽은 것들이었대요. 오래전부터 버리려고 했는데 계속 미뤘던 거라고요. 막상 버리니 시원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겼대요. 그날 자식한테서 전화가 왔답니다. 먼저 전화를 한 건 오랜만이었대요. 안부를 물어봤대요. 잘 지내냐고요. 밥은 먹었냐고요. 짧은 통화였지만 기분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저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죽은 기운을 하나 내보냈어요. 그러니 작은 변화가 시작된 거죠. 저는 그분께 계속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하나씩만 버리라고요. 오늘은 화분이었으니 내일은 다른 걸 버리라고요. 고장난 시계를 버리라고요. 그 다음 날은 깨진 물건을 버리라고요. 하루에 하나씩만 하라고요. 그렇게 한 달만 하면 집이 달라질 거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다시 만났습니다. 집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베란다가 반쯤 비었습니다. 창가도 정리돼 있었어요. 거실 구석도 깨끗했죠. 그분의 표정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목소리도 밝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졌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다고요. 집에 있는 게 예전보다 편하다고요. 그리고 또 이상한 일이 있었답니다. 이번 달은 돈이 예상보다 덜 나갔대요. 병원도 한 번 덜 갔고요. 고장 나는 것도 없었대요. 오히려 작은 돈이 들어왔답니다. 오래전 가입한 보험에서 만기 환급금이 나왔대요. 까맣게 잊고 있던 거라고 하셨죠.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기분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듣고 알았습니다.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구나 하고요. 집의 기운이 달라지니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죽은 것을 내보내니 새로운 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모든 분이 그분처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버리지 못합니다. 알고는 있는데 실행을 못해요. 그러면 흐름은 계속 그대로죠. 집은 계속 무거워집니다. 몸도 계속 지쳐가요. 돈도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몇 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집들도 많이 봤습니다. 통장이 거의 바닥난 집들이에요. 매달 연금으로 겨우 버티는 집들이죠.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집들입니다. 그분들의 표정은 한결같았어요.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어요. 자꾸 돈 걱정을 하셨죠.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정리할 걸 그랬다고요. 그때 버릴 걸 그랬다고요. 그때 바꿀 걸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신대요. 지금은 힘도 없고요. 의욕도 없다고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조금만 일찍 시작했으면 달라졌을 텐데요. 작은 것 하나만 바꿨어도 달라졌을 텐데요. 그런데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지금이라도 바꾸면 된다고요. 하나만 바꿔도 시작이라고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죽은 것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죽은 것이 뭘까요? 고장난 물건입니다. 말라 죽은 식물이에요. 깨진 것들이죠. 쓰지 않는 것들입니다. 먼지 쌓인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집에 쌓여 있으면 기운이 막힙니다. 돈이 새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하나를 버리세요. 딱 하나만요. 더 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시작도 못해요. 그러니 하나만 하세요. 지금 일어나서 집안을 둘러보세요. 눈에 보이는 죽은 것 하나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걸 버리세요. 오늘은 그것만 하면 됩니다. 내일은 또 하나를 버리세요. 모레는 또 다른 하나를 버려요. 이렇게 매일 하나씩만 버리세요. 한 달이면 30개가 없어집니다. 석 달이면 90개가 없어져요. 그럼 집이 많이 달라집니다. 기운이 달라져요. 숨통이 트여요. 햇빛이 더 잘 들어옵니다. 공기가 돌기 시작해요. 그러면 몸이 먼저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어요. 하루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마음도 조금 편해져요. 그 다음엔 작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자식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친구가 연락해요. 예상치 못한 작은 돈이 들어와요. 고장 날 것 같던 물건이 버팁니다. 병원을 한 번 덜 가게 돼요. 이런 작은 것들이 쌓입니다. 그러면 통장이 조금씩 늘기 시작해요.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줄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더 이상 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뭘 버려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기준이 뭐냐고요? 간단합니다. 1년 동안 안 쓴 건 버리세요. 고장 난 건 무조건 버리세요. 깨진 건 바로 버려요. 말라 죽은 식물은 당장 버리세요. 먼지 쌓인 건 닦거나 버리세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젠가 쓸 수도 있다고요?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고요? 추억이 있어서 버리기 힘들다고요? 그 마음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물건이 지금 여러분을 돕고 있나요? 아니면 짐이 되고 있나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짐이에요. 공간만 차지하고 있어요. 기운만 막고 있죠. 돈만 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버려야 해요. 추억은 마음속에 있으면 됩니다. 물건으로 간직할 필요 없어요.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그리고 버리세요. 공간이 비면 새로운 게 들어옵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와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기회가 들어와요. 돈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베란다부터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나요? 쓰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 있나요? 그럼 오늘 하나만 버리세요. 고장난 선풍기를 버려요. 깨진 화분을 버리세요. 오래된 이불을 버려요. 내일은 거실을 보세요. 벽에 걸린 멈춘 시계를 내리세요. 말라 죽은 화분을 치우세요. 쓰지 않는 장식품을 정리해요. 모레는 주방을 보세요. 냉장고 안을 확인하세요. 오래된 반찬을 버려요. 유통기한 지난 것들을 버리세요. 안 쓰는 그릇을 정리해요. 그 다음 날은 방을 보세요. 옷장을 열어보세요. 1년 동안 안 입은 옷을 꺼내요. 사이즈 안 맞는 옷을 골라요. 유행 지난 옷을 정리하세요. 서랍도 확인해 보세요. 고장난 물건들을 꺼내요. 쓰지 않는 것들을 모아요. 하나씩 버리세요. 이렇게 매일 조금씩 하세요. 힘들면 쉬어도 됩니다. 내일 하면 돼요. 그런데 완전히 멈추지는 마세요. 계속 조금씩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석 달 후에 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나니 느껴졌답니다. 집이 가벼워졌다고요? 몸도 편해졌다고요? 석 달쯤 지나니 확실히 알았답니다. 돈이 덜 나간다고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줄었다고요? 오히려 좋은 일들이 생겼다고요? 1년쯤 지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장이 늘기 시작해요. 건강도 좋아져요.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합니다. 친구들도 찾아와요. 집에 있는 게 편해져요. 삶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편해져요. 이게 다 집의 흐름이 바뀌어서 그래요. 죽은 기운을 내보냈으니까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온 거죠. 그럼 지금 무엇을 하실 건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니 아실 거예요. 집이 말년을 어떻게 바꾸는지요. 죽은 것들이 돈을 어떻게 세게 하는지요. 지금 바로 일어나서 하나만 버리세요. 고장난 시계를 내리세요. 말라 죽은 화분을 치우세요. 깨진 물건을 버려요. 쓰지 않는 것을 정리하세요. 딱 하나만 오늘 하세요. 그럼 내일은 조금 달라질 거예요. 모레는 더 달라질 겁니다. 한 달 후엔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석 달 후엔 주변에서 알아볼 겁니다. 1년 후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시작은 작은 것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모든 걸 바꿉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